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과 할 일이 있는 일상, 그것이 행복이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평생 이 일에 함몰되어 살다가 은퇴한 그 이후에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못된 방식으로 시간을 소비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은퇴 후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의 첫 번째 유형,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지 않아서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은퇴자들입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 거 없어도 나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은퇴자가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물론 되는 대로 살면 되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충실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은퇴하고 나면 업무적으로 만든 인맥의 상당수는 끊어집니다. 이는 일상의 리듬을 깨트리는 단초가 되기 십상이죠. 이런 경우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일상이 무기력하고 공허해지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함께 할 만한 대상이나 공간이 사라진 탓이죠.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이후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는 일상이 행복일까요?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같은 패턴이 이어지면 행복할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보세요. 그래야만 시간 때우기를 피하고 시간을 아껴서 쓰는 가치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의 두 번째 유형, 자기만의 습관이나 루틴이 없는 은퇴자들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처럼 정해진 일과를 따라가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습관이나 루틴이 없을 경우 시간 관리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생활 리듬이 깨지면 건강에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잘 아시죠?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시간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해놓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원칙은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의 일과는 7시에 기상과 함께 동네 야산을 오르고 8시에 산행을 마친 후에 아침 식사와 커피 한 잔을 즐깁니다. 9시 30분 신문을 읽어야 되겠죠. 10시 30분에서 12시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2시에 점심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개인 일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 귀가하죠. 7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7시 이후에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뭐 단순하지만 이렇게라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은퇴 후에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의 세 번째 유형, 너무 바쁘거나 너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은퇴자입니다. 자칫하면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슈퍼노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퇴 후에 슈퍼노인 증후군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와 상관없이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내가 이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간을 과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죠. 가령 각종 사교 모임과 대모임을 비롯해서 현역 시절엔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동창 모임까지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쓰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더 공허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휴식과 활동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의 네 번째 유형, 디지털 시대에 잘못된 시간 소비 습관을 가진 은퇴자들이죠. 혹시 하루 일상 중에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까? 한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답답한 느낌이 커질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일상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하다면 그건 문제죠. 건설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일시적 즐거움으로 낭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결국엔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기회를 놓치거나
과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시간을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얽매이기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어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의 5번째 유형, 배우자와 함께하는 일상에 너무 집착하는 은퇴자입니다. 은퇴하면 당연히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아지죠. 얼핏 보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는 부부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싫든 좋든 하루 중 12시간 정도는 부부는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죠. 은퇴 전에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부부간의 진지한 대화가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많은 시간을 부부와 함께 보내야 하죠. 그렇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나 취향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하면 부부간의 잦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멈추면 크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과하게 간섭하거나 집착하는 겁니다. 이는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죠. 따라서 부부간의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의 6번째 유형, 자신만의 관심사나 취미가 없는 그런 은퇴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도 인정할 만한 여러분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은퇴하고 나면 일을 통해서 얻었던 동기부여나 성취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관심사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삶의 재미와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적지 않은 은퇴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도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적지 않죠. 이런 일상이 펼쳐지면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기력하게 보내는 현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취미 생활을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 7번째 유형, 건강 이상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 관리를 할 수 없는 은퇴자들이죠.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건강 이상이 발생합니다. 덕분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바뀌죠. 이때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시간 관리는 아주 물 건너갑니다. 당장 몸이 아파 죽겠는데 시간 관리는 그저 동화 속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은퇴 후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 8번째 유형, 사회적 연결망을 소홀히 하는 은퇴자들이죠. 은퇴하고 나면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와 연락이 끊기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결국엔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연결망이 이어가려면 친구나 이웃, 동호회원과 같은 교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소통하지 않는 삶은 결국 갇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은퇴 후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의 9번째 유형,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은퇴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은퇴 후에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아둔 저축이나 연금으로 그도 아니면 재취업을 통해서 재정 문제를 대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죠.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일과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쓰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정 문제는 모든 은퇴자들의 발목을 잡는 아주 특별한 문제로 다가오죠. 그러므로 은퇴 전부터 소득 대비 효율적인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나는 없고 일만 있는 일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요. 지금까지 은퇴 후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은퇴자의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지 않아서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은퇴자들이죠. 둘째, 자기만의 습관이나 루틴이 없는 은퇴자입니다. 셋째,
너무 바쁘거나 너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은퇴자들이죠. 넷째, 디지털 시대에 잘못된 시간 소비 습관을 가진 은퇴자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일상에 집착하는 은퇴자들이죠. 여섯째, 자신만의 관심사나 취미가 없는 은퇴자들입니다. 일곱째, 건강 이상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 관리를 할 수 없는 은퇴자들이죠. 여덟째, 사회적 연결망을 소홀히 하는 은퇴자입니다. 마지막, 아홉째,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은퇴자들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떤 시간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